안녕하세요. 강북청소학원 입시 컨설턴트 강준원입니다. 2016학년도 한양대 수시 모집 요강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 올해 전형에 있어서 변경 사항들을 먼저 살펴볼 건데요. 우선 학생부 종합 전형간에 있어서 최대 6회까지 복수 지원이 사용되게끔 변화가 있었고요. 그리고 학생부 종합에 있어서 면접형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면접형에 있어서 반영 비율이 바뀐 건데요. 보시면 작년에는 성적 80과 면접 20%를 반영했다면 올해는 성적 70과 면접 30%로 면접의 비중이 더 늘어났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의예과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수능 최저가 3합 4인 건 마찬가지입니다만 탐구를 반영하는 방식이 작년 같은 경우 잘 본 과목 하나를 반영을 했다면 올해는 두 개의 탐구 과목의 평균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올해는 작년보다 한양대 의예과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는 탐구 과목의 중요성이 훨씬 더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논술 전형의 수능 최저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의예과를 제외한 학과는 3합 7이 수능 최저 영역으로 지정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융합 전자공학부와 미래자동차 데이터 사이언스, 즉 첨단 학과의 경우 정원에 큰 폭의 조정이 있었습니다. 자, 융합 전자공학부가 40명이나 증원돼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고요. 미래자동차공학과와 데이터 사이언스 학부도 20명씩 작년에 비해 정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 세 학과의 정원에 늘어난 양만 해도 총 80여 명에 달합니다. 정원이 늘어난 것이 올해 가장 큰 한양대의 수시 변화 중 하나입니다. 학생부 교과는 수능 최저가 적용됩니다. 면접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학생부 교과 90%에 교과 정성평가 10%로 선발을 하게 되고요. 학생부 종합의 경우도 수능 최저는 추천형만 적용되어져 있고 나머지 전형은 수능 최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논술은 90분간 논술 시험을 진행하게 될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듯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이 논술을 지원하기 전에 이 학교의 수능 최저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을지를 확인하셔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학생부 교과와 종합에 대한 그리고 논술에 대한 요소와 반영 비율을 조금 더 보기 쉽게 일괄적으로 정리를 했고요. 자유전공, 광역 모집 단위를 한양대에서는 한양 인터칼리지 학부라고 명명하고 있는데요. 한양 인터칼리지 학생들은 2학년부터 희망 전공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한양대도 마찬가지로 의대, 간호대, 사범대, 예술체육대 그리고 계약학과는 나중에 선택할 수 없다는 점을 반드시 염두에 두시고 지원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한양대 인터칼리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 항상 지원 불가 학과를 중요하게 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자, 학생부 교과 전형에 있어서 추천형은 가장 먼저 보셔야 될 건 추천서 제출 기간입니다. 일반적인 수시와는 조금 일자가 다르기 때문에요. 한양대의 경우 올해 9월 15일부터 9월 19일 금요일까지 5일간만 추천서를 제출할 수 있고요. 그리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적용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 3합 7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적용되고요. 면접 전형은 없으나 반드시 학교장 추천이 필수로 존재합니다. 전형 방법은 학생부 교과가 90% 그리고 나머지 교과에 대한 정성평가 10%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에 있어서 추천형은 학생부만 가지고 100%를 평가하게 될 겁니다. 수능 최저 학력도 앞서 말씀드렸듯 적용이 되고요. 앞선 전형과 조금 다른 것은 추천형 종합 전형은 의예과도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의예과는 3합 4의 수능 최저 그리고 다른 과들은 3합 7의 수능 최저 영역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자, 면접형의 경우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공과대학과 한양 인터칼리지 학부, 즉 무전공 모집이 신설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학생부 외에 제출하는 서류는 존재하지 않고요. 단계별 전형으로 2단계에서 면접을 실시합니다. 하지만 수능은 보지 않으셔도 되고요. 전형은 총 2단계로 학생부에서 7배수 내외에서 학생부만 가지고 인원을 선발하고요. 두 번째는 성적 70과 면접 30%의 비중으로 최종 선발이 이루어집니다. 면접 방식은요. 우선 공대와 인터칼리지 학부는 제시문 기반 면접입니다. 비대면으로서 현장 녹화를 통해 제시된 제시문을 가지고 20분 내외로 면접을 보게 될 거고요.
그 다음 사범대학의 경우는 재시문이 아니라 학생의 학생부를 기반으로 면접을 본다라는 것도 조금은 다른 점입니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의 서류형에 있어서는 학생부 외 제출 서류는 없고요. 수능과 면접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은 고등학교 생활을 얼마나 성실히 했냐, 이 3년간의 성실함과 그리고 학생의 세부적인 교과 관련 활동으로 평가를 하는 전형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3년간 성실하게 학교를 다니고 공부를 하고 평가를 받았던 요소들이 가장 중요한 합격의 요소로 적용될 것 같습니다. 논술 전형의 경우에 논술 전형의 인원수들을 정리해 놓은 표고요.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융합전자공학부와 컴퓨터 소프트웨어 학부가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하고 있고요. 인문계열 같은 경우 경영과 경제금융학부가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주목하실 점은 논술 전형에 있어서 인터칼리지 학부가 자연계 35명, 인문계열 5명으로 전체적인 과 중에서는 가장 많은 인원을 모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한양대 논술 전형은 타 학교가 논술을 100%로 활용하는 것과는 다르게 학생부 종합평가도 10% 정도 반영된다라는 점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연계의 수리 논술의 경우에는 확률 통계, 미적분, 기하까지도 시험 범위에 포함이 되어져 있고요. 따라서 상경계열의 같은 경우는 상경계열엔 수리 논술이 따로 존재하고 상경계열의 수리 논술도 자연계의 수리 논술과 마찬가지로 수학의 범위는 미적분과 확통, 기하까지도 포함된다라는 점도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논술 전형의 날짜는 다른 학교에 비해서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상경과 인문계열은 11월 22일에 실시하고요. 자연계열은 하루 뒤인 11월 23일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각 대학 단과대와 학과별로 날짜와 시간이 다 세분화되어져 있기 때문에 시간과 날짜도 반드시 꼼꼼하게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한양대 2026년 수시 전형을 정리해 보자면 한양 인터칼리지 학부의 인원 변화로 인해서 변화된 다른 학부의 모집 인원을 꼭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양대의 가장 큰 변화는 작년에 논술 전형에서 없던 수능 최저가 올해는 신설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올해 한양대에 새롭게 신설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면접 전형이 면접이 20에서 30%로 10%나 꽤나 큰 폭으로 중요도가 증가했기 때문에 작년보다 올해 면접 준비에도 더 많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대에 있어서의 가장 큰 변화는 탐구의 중요성입니다. 처음에 보셨듯이 잘 본 탐구 과목 하나만을 반영하는 방식에서 탐구 2개의 평균치를 반영하기 때문에 이제는 탐구 2과목 중 어느 하나도 의예과를 지원하는 학생들은 소홀히 할 수 없다는 점을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한양대 2026년 수시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